자, 오늘은 간섭에 대해서 해볼 건데 파동의 마지막 단원이죠. 파동성 중에 간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서로 다른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나. 간섭 말 그대로 서로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확히 하자면 진폭이 합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진폭의 합성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중첩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봅시다. 일단 양쪽에서 파동이 서로 다른 파동이 자, 하나는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는 똑같이 생긴 건데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다.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하나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고요. 똑같이 생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 중일 건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가운데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면 일단 반파장씩 겹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쓸 거냐? 위상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위상. 위상은 뭐 수학에서도 쓰는 용어지만 지금 파동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냐? 진동 방향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이게 반반씩 겹칠 거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릴까요? 여기 파란색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빨간색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중첩돼 있죠. 그러면 서로 상쇄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파동은 겹친 부분은 진폭이 0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모양대로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섞인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파동이 완벽히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으면 겹친 모양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진폭이 더해질 거니까 이런 모양의 합성파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위상 반대 진폭이 빼지는 경우를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할 거고요. 자, 얘처럼 위상이 같아서 더해지는 상황을 위상 동일, 여기를 보강간섭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완전히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물감처럼 섞여서 두 개가 하나로 돼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충분히 지난다면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파란색 파동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파동은 역시나 왼쪽으로 다시 분리되어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전혀 이 간섭 전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러니까 공간상에 굉장히 많은 파동들이 겹쳐서 지금도 이 예를 들면 교실 안에 가득 차 있겠지만 그 각각의 파동은 본인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목적지까지 아니면 뭐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립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봅시다. 교과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예시 중 하나인데 스피커가 자, 동일한 위상 뭐 동일 위상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낯설 수도 있는데 컴퓨터 한 대에 스피커 두 대가 물려있으면 똑같은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가운데 축상, 스피커에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축상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이때 사람은 두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왼쪽 스피커에서 출력된 소리가 뭐 예를 들어 마루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했다고 치면 오른쪽 스피커에서도 마루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도착의 상태가 동일 위상이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이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에
진폭이 증가한다는 건 볼륨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를 잘하더라고.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공간상으로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냥 둘 다 나란한 축상이라고 보고 한쪽에서 진행한 파동이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른 쪽에서 진행한 파동도 여기까지 진행하면 둘이 같은 거리를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해서 동일한 위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가면 동일한 상태로 도착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제 양쪽으로 길이차가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한 이 정도의 거리차가 발생할 건데 기호는 델타라고 쓰며 읽을 때는 경로차라고 할 거예요. 이 경로차가 0에서부터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0에서부터 오른쪽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올 거냐? 반파장, 출력되는 소리의 반파장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밑에 예시 근거에서 한쪽만 반만 더 진행시켜 보면 위쪽에 있는 파동은 마루가 도착했는데 밑에 있는 파동은 골이 도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둘 사이에는 반파장만큼의 경로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히 똑같은 파동이 도착했다면 진폭이 0이 될 거니까 안 들린다, 아니면 작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걸어가 봅시다. 간격 똑같이 걸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시 큰 소리가 들릴 거고요. 이게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무한히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섭 파트에서 기본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풀게 되는 문제 형태는 경로차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시를 들듯이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한 파장이 경로차가 발생을 하면 이때는 마루와 마루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보강이 일어날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해서 경로차가 보강을 일으킬 때는 0, 람다, 2람다 계속 진동해서 원래 똑같은 상태로 만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건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2분의 2m에 대한 람다다. 이때 m이라는 건 0부터 순차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상쇄로 들어가면 상쇄 같은 경우엔 최초의 상쇄 조건이 반파장, 거기서 다시 골이 되려면 한 번 더 진동해야 되니까 2분의 3파장, 2분의 5파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일반화 시켜보면 2분의 2m 플러스 1 람다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m이라는 숫자는 0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자, 위에 있는 보강 조건 식이 이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상쇄 간섭에 대한 예시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우리가 암기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상 잘 언급되지 않는 공식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써서 문제 풀 때 훨씬 더 쉽고 이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할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이 공식에 대한 단점은 뭐냐? 지금 현재 양쪽 스피커에서 동일 위상으로 방출된 파동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얘와 얘가 애초에 시작부터 반대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잠깐 지워볼까요? 자, 같은 예시인데 여기서 출발한 한쪽의 파동과 반대쪽의 파동이 하나는 마루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는 골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같은 거리 갔을 때 경로차가 0일 때 마루와 골이 만날 거니까 상쇄가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얘만 반만 더 가면 반파장 2분의 람다. 그러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보강이 되겠네요. 해서 진행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람다. 그러면 다시 상쇄. 옆에 있는 공식을 유도할 때랑 똑같지만 조건만 보강이 상쇄가 되고 상쇄가 보강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했다면 둘을 바꿔서 공식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은근히 종종 나오고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냈거든요. 지금 이 공식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물결파에 대한 간섭 같은 건데 예시가 조금 더 보기 어려운 물결파에 대한 예시를 해봅시다.